임신을 하셨거나 나이가 많은 신노약자분은 본 영상을 보호자와 같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전화를 받고 또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아보면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나이가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참 답답합니다. 제가 화병이 걸리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었더라면. 근데 그 그때가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를 타령하고 옛날을 타령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종상향 같은 경우는 일종 종상향이 된다 하지만은 여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 15%, 20% 해서 종상향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로 1종, 2종, 3종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 15%, 20% 기반시설을 해라. 주차장 공원 등을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원 등을 만들어라 하는데요. 실제 시공사 시행사 마찬가지 10%, 20%, 15% 해서 기반시설로 주차장 공원을 만들고 나면 사실상 자기들한테는 마진이 적다는 겁니다. 현재 2종, 3종에 있는 것들은 그런 기반시설이 없지만은 종상향으로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로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고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종상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대, 5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적어도 40대에서 어떤 종상향으로 큰 투자 가치를 벌 수 있는 부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기상조다. 향후 문제다. 종상향으로 투자를 하는데 굳이 8m를 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4m를 사면서 종상향이 되면 향후에 재개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또 구입을 하고 나서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악하면 억해야 되는데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사고 나서는 또 가리 넣게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요. 지난 후에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듯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전화로 오시는 분들은 갑니다. 유튜브 정말 일찍 알았으면 재개발 보상금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재개발 부분도 어느 정도 더 알고 진행을 했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정보력이 늦었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 3억짜리가 10억이 됐다, 3억짜리가 5억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재산 가치를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확인을 안 해보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본인들의 어떤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죠.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돼야 되는 아파트들이 2023년, 2022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자꾸 가리는데 24년에 7월달, 22년에 11월달, 23년에 1월달, 그리고 24년 지금 대부분 입주와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섞여 있고 지금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156개의 매물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보통 55개, 53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 동일 매물을 제외한 나머지도 지금 26개라고 나오죠.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상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천지차입니다. 특히나 두산 이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27억, 17억 다양하게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예전에 이 정도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총 36개에서 동일 매물을 제외하면 20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27개에서 동일 매물을 제외하면 17개. 일대 매물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죠. 70개 매물에 동일 매물을 제외하면 49.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주되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제외한 나머지라도 지금 이 입주되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거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 그리고 범어동, 만촌동 일대를 보면은 거의 수성구를 먼저 보더라도 25년에 입주고 23년에 입주고
그리고 뭐 23년 마찬가지 뭐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22년 입주. 뭐 중동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낮지만은 22년 입주에 24년 입주에 23년 입주. 입주 24년, 22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짧게는 22년, 길게는 23년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실제 미분양이 낮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22, 23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거는 그 입주 시기에 되면 아파트가 사실 제대로 거래가 안 된다면 입주 시기에 아파트 대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폭락론자도 아니고 실제 폭락을 별로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주 시기에 발맞춰서 미분양 사태와 아파트 가격 하락 그리고 아파트 지분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아파트 자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하고 맞물린다면 진짜 대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짧게는 지금 22년 입주, 22년 입주 보이시죠? 23년 입주, 23년 입주.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2년 입주에 뭐 사실 뭐 쭉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도 뭐 400개 이렇게 클릭을 해보죠. 클릭을 해보면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12개의 매물이 있고요. 동일 매물을 합치면 189개의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231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을 빼면은 126개의 매물이 지금 나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24년 입주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 22년 입주 수승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면 22년, 23년, 23년 입주 물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입주를 안 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는 고세하고 막 던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 거의 남구도 22년 입주, 22년 입주, 23년 입주, 24년 입주,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23년 입주, 23년 입주, 24년 입주. 남구 같은 경우도 뭐 매스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면은 뭐 미분양이 기존에 없었다. 뭐 개코나 뉴스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실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청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아니면은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균적으로 국가정책의 아파트 부분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차이는 좀 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성구, 남구 마찬가지 뭐 중부도 보면은 25년, 24년 입주에 24년 입주에 25년 입주에 24년 입주 매물을 보겠습니다. 매물을 아파트 매물을 보게 되면은 총 205개의 매물에 합쳐진 매물을 보면 69개 그리고 여기도 205개 62개 자 가까이 가서 뭐 확인을 해보면 뭐 205개의 매물에 뭐 동일 매물 빼면 90개 101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 빼면은 46개 103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을 빼면 65개 이 정도로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정말 잘 만들어졌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입주 물량을 보게 된다면 물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항상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전체적인 아파트가 거래가 안 돼도 2억 3억대 아파트는 거래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지구에 보면은 24년, 23년, 24년 입주, 25년 입주 여기는 상대적으로 23년, 4년, 5년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량들은 이만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뭐 동대구 역습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24년 입주에 23년 입주, 23년 입주 그리고 뭐 22년 입주, 23년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낮지만은 미분양이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많죠. 25년, 24년 거의 그렇습니다. 중구, 북구 뭐 할 거 없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2년, 23년, 24년 뭐 옆으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달서구를 가도 달서구도 사실
중구하고 뭐 수성구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은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게 23년 입주에 22년 입주에 23년 22년 입주에 여기는 뭐 포분한 왜 이래 많아. 23년 24년 25년 24년 24년 25년 22년 22년 24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내놨는 매물들 뭐 148개의 동의 매물을 빼면 99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 53개의 동일 매물 빼면 35개의 매물 여기도 50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을 빼면 30개의 매물 여기서 동일 매물이라 하는 것은 한 부동산에서 똑같은 매물을 여러 개를 내놓는 것을 동일 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뭐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받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지만 생각외로 달서구에서 전화 오는 분들 보상을 제대로 조금 적게 받았거나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재개발 부분을 뒤늦게 받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거나 늙거나 나이가 많으시나 일단 뭘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너 몰라서 못 물어봤다. 너 몰라서 그건 다 핑계입니다. 모르면 사돈에 8천, 5천까지 뭐 동원해서 아니면 부동산 쫓아가서 바꿔서 한 병 사들고 가서라도 물어봤어야 됐죠. 그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몰라서 못 물어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1억을 받아야 될 걸 2억 3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2억 3억을 받아야 될 것을 1, 2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꾸로 반대로 됐습니다. 너도 나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실제 속집에 700, 800도 거래 안 되는 거를 무조건 뭐 4m 물고 있는데 뭐 평당 1,500만 원, 1,700만 원 달라. 그래 지금 다 엎어졌죠. 엎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 같은 경우도 촌에 남구도 마찬가지 달서구도 마찬가지 보면은 속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실제 600만 원, 700만 원 해도 일반적으로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을, 주택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해서 1,500만 원, 2천만 원 달락하니까 시행사에서 미쳤나 싶어갖고 답이 없어요. 예. 시행사에도 뭐 어느 정도 보상을 적어도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남는데 말라그 뭐 재개발을 합니까? 아예 답이 없어요. 엎어지는 겁니다. 엎어지면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뭐 이제 그런 꿈만 가지고 있어요. 아 1,500만 원, 1,200만 원 준다 하더라. 물론 안 파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아파트하고 주택도 똑같습니다. 주택도 안 팔면 그게 2,000이 되든 600이 되든 300이 되든 평생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파트도 폭락을 한다 필요 없습니다. 안 팔면은 관계가 없어요. 예, 뭐 평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영상을 보고 뭐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많고 실제 모든 것은 투자로 해서 돈을 벌었는 거죠. 돈을 손에 쥐지 않는 이상은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월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개발로 뭐 입주 시기가 거의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느 곳이 지금 박살이 나겠느냐? 수성구도 박살이 난다, 안 난다고 말을 못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남구, 뭐 서구, 달서구, 뭐 기본적으로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입주 시기에 그때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도 계시고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목적으로 그냥 뭐 살려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많은 지금 아파트들이 입주 시기가 22년이다 23년이다 대거 몰리기 시작해서 실제 들어가지 않고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발생된다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대출 규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은 이게 50%까지 폭락을 안 한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입주 시기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24, 23, 뭐 10월달, 뭐 4월달, 10월달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뭐 여유가 없는 분들은 돈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입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입주 시기에 발맞춰서 더 일찍 저렴하게 매매를 한다든가 사실 빠져나와야 될 국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구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를 많이 했는 상황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지 입주 시기는 많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면은 동대구 역세권
그러니까 뭐 역세권, 초역세권, 그 뭐 아들 뭐 어마어마하게 광고하죠. 그 역세권, 초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 지들 사라 그래, 지들 사라 그래. 지금 여기 입주 시기가 맞물려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입주 시기에 이 잔금 처리를 못하거나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30% 할인은 고사하고 40, 50%까지 미친 듯이 매물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모든 데이터는 제가 4월달, 작년 4월달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의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주 시기에 입주 시기 자체가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급에 또 장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아보고 물론 회원방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아파트를 급매로 나와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오래된 아파트를 급매로 나와도 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이 분양으로 할인이 되면 그때 사겠다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입주 예정의 아파트들이 대거 한꺼번에 쏟아져서 실제 투자를 했는 분들이 여기 잔금을 치지 못하고 대출로 막혀서 있다면 물론 이 분양 할인 20% 30%이 아니라 정말 급하면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실제 그런 입주 시기에 미분양에 가장 매물이 많이 나와야 있었던 거는 저는 뭐 경험을 해서 나는 입장에서 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북구도 조금씩 위로만 가면은 여기 뭐 23년, 23년, 23년 이렇게 뭐 입주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매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뭐 400개의 매물이 뭐 이러면 안 412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을 빼면 128개. 여기 같은 경우는 646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을 빼면 157개. 가까이서 봐도 실제 뭐 646개의 매물에 동일 매물 157개. 107개 매물. 그러니까 지금 입주 시기나 분양도 미분양의 상태에다가 지금 아파트 매물로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뭐 그냥 육안으로 이래 보고만 있어도 와, 이 무고함이 있어. 그냥 끝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떤 종상향, 뭐 일종 주거지가 상향된다, 일종 중형 상향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투자도 사실 뭐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 그냥 뭐 투자를 하는 분들 뭐 이래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함부로 마구잡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종상향 말이 좋아 종상향이지 뭐 대선이란다. 이제 선거철이 있으니까 뭐 어떤 이게 뭐 눈 감고 아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종상향의 수반되는 나머지 법률사항이라든지 기반사항을 바꾸려면은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릴 뿐더러 결국은 종상향은 뭡니까? 대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8m, 10m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개발 보상을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60 이상 드셨다면은 아이고 내 자식은 그래도 향후 내가 죽고 나면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종상향으로 지금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기반시설 정해놨죠. 10에서 10에서 15% 있고 20% 있고. 이게 뭡니까? 공원 녹지하고 주차장 부지 어느 정도 기부 체납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해라 이 얘기입니다. 10%에서 15%, 12%, 뭐 15%, 그 다음에 20%, 여기서 기존에 2종, 3종들 상업지역들 다 있는데 내 같으면 이거 10%, 15%, 20% 정말 좋은 위치 아니면 뭐 물론 주식 분석을 다 해보겠죠. 이 답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아파트 미분양까지 곁들여 있는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종상향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사실상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분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부동산에서는 팔긴 좋아요. 자, 뭐 어르신 종상향 됐으니까 여기 뭐 하나 사놓으시면 무조건 돈 됩니다. 팔기는 좋죠. 근데 뭐 사는 데도 있어서도 항상 누누 얘기했지만은 4m는 안 된다.
그리고 요 최소 6에서 8m, 뭐 10m면 더 좋고요. 뭐 되도록이면 더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더 좋은데 되도록이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참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뭐 제가 화병이 생기겠어요. 아유, 뭐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뭐 종상향 발표 딱 하면 종상향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예? 뭔가를 발표를 하면요. 무조건 이게 된다. 와, 이게 아니라 이걸 왜 이래 했을까? 그럼 향후는 어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기본 지금 뭐 1종을 2종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해도 기존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 체납, 뭐 공원 부지, 굳이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1종의 종상향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10에서 20% 기부 체납을 하라는 건데 공원을 만들고 에코나 이거 언제 해요? 지금 미분양 소진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입주 시기 되면 아파트 미분양 뭐 자빠지는데 수두룩뻥뻥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들렁보고 뭐 샀어요. 뭐 3m는 괜찮을까요? 3m는 사지 마라 하던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예. 진짜 뭐 대화하기 싫습니다. 제가 화병 생겨. 제가 화병. 예. 욕심만 가득하고 아는 건 없고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자꾸 뭐 약간의 뭐 흥분이 돼서 이제 가라앉히겠습니다. 가라앉히고 방금 보신 바대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99% 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종상향 마찬가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종상향이 지금 되지도 않았어요. 종상향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종상향이 언제 됐어요, 지금? 종상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종상향이 되면 뭐 어쩔 거예요. 누가 그걸 사야지 내가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 종상향 놔두면 뭐 내년에 올라갑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내일 이 땅이 2배로 오른다 해도 그 내용을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정말 2배로 오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도 중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